자, 오늘 이제 국토기획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국토기획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한 8문제 내외 구성이 되게, 8문제 맞출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문제 손댈 수 없고요. 그 다음 매년 한 2문제 정도 엽기적인 문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8문제 정도 안정적으로 받아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자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면 자료에는 뭐 이제 잡다한 얘기는 없고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국토유형 계획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볼 테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개념, 전국도 21개 중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는 수단이고, 나머지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한 것이, 규제의 변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됩니다. 자, 이것의 기준을 삼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이것의 기준을 삼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위에 국가계획 하나 있었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관리계획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것들 거의 답을 안 뽑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기준으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게, 한편 관리계획은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들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할 것. 다르면요, 상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 외 관리계획 파트에서 큰 쟁점은 안 되는데 19회 때니까 벌써 12년 전 문제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흘러가는 지문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준 등은 모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25회 때 지구 단위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래서 뒤를 보자고 그랬어요. 정한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파트에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이런 기본계획을 재검토함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되지 않아서 다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5년 차 됐을 때 재검토할 때는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관리계획 파트에서 따로이 논의할 주제인데, 역시 5년마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시장군수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게 되면은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주어 도지사 끄트머리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에게. 제일 어려웠던 주제, 28회 때 나왔던 주제. 27회 때는 5년마다 재검토 기본계획,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때 생략할 수 있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논의의 전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묶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이때 기본적으로 시도자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예외라고 해서 바로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자,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자,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최대 3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정의라고 하는 거, 광역계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에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광역시정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광역계획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왜? 광역시 밑에는 2개 이상 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답이 되는 개념들.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가지고 광역시라고 장난치는 거. 두 번째 이슈,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절차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역시 절차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서 출제 포인트,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 중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3번에서 시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틀린 편에서 출제 포인트 키워드 지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라는 표현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게 되면요.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겁나 사연들 길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냥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26, 27, 28, 29 4년 연속 출제가 되는데 실제 알 수 있는 건 지문 2-3개에 불과합니다. 지정과 수립, 그리고 최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최근에 안 나왔던 것이 광역도시계획의 정의라고 하는 거. 요것만 갖고 주구장창 우려먹게 됩니다.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온갖 트릭들을 쓰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정, 수립,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의 요거 가지고 무조건 답을 찾아보셔야 돼.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지문 읽어보고 나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거 분석하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해서 이걸로 딱 끊어가요. 지금까지 100%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다른 가지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정리하실 것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요걸 쟁점으로 삼겠고요. 두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라든가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 요거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점점점에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뭐 이런 표현을 하나 더 놨어요. 그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걸 굳이 한번 넣는 취지는 부동산 학기론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체가 의미는 아닌데 오다 가다 보면은 이게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 한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쟁점 2개밖에 없어요. 수립 의무 얘기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와 관련한 쟁점 이걸로 얘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24회 때 나왔었고요. 2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회 때쯤 예상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는 내용 자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 5개 지문 구성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겁나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수립 의무가 면제가 된다 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들이 귀찮으니까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야. 수도권에 속하는 시 또는 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다. 끄트머리 수립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번호 하나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수립 의무 면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잘못 표시를 해서 다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 기술상 옳은 것을 고르시면 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봤던 얘기죠. 재검토라고 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걸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플러스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나중에 지구 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요 얘기할 때 도시군 계획이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보시게 될 테고 지금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원래 재검토 등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는 재취약성 분석 뭐 이런 것들 거쳐야 돼요. 또 토지적성 평가. 자,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한번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한 번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입니다. 2015년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재취약성 분석이나 토지 적성 평가 이딴 것들을 거쳐서 뭘 한다? 수립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5년 지나서 2020년에 이르러서 자, 재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앞에서 했던 그 절차 다 거칠 필요 없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 가지고 출제 포인트. 그래서 27회 때 구성할 때는 5년 요 얘기를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혹시나 해서 자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계획 파트는 지금 24, 27회 때 7년 동안 2번 출제가 되고 많은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거 가실 때 제발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새로운 게 문제가 돼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하실 때는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라도 정확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정도로 보시겠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얘기 들어가야 되죠. 아예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런 것,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를 묶어서 7개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5개를 가리켜서 용도구역. 출제하는 포인트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마치 용도구역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동안 시험 문제 8년 동안 2번 나올 때 둘 다 장난쳤던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출제대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과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유도하는 지문. 그래서 시험 지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얘기할 때는 거의 답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직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낼 수 있는 것들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요거와 비교해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 해서 첫 번째 이슈 도시군 관리계획 범죄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끼리 연결하셔야 할 때는 보나마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답을 구성하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외우시면 좋겠고요. 29회 때 나왔던 주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 중에서 실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사업지를 필요한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는 사업을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되죠. 나중에 개발행위하고 챕터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하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연결 변경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개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사업. 요 부분이 생각나는데, 자, 29회 때 처음 문제 구성이 됐을 때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이런 식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실수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 전체를 보통 답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의 제한 얘기가 먼저 여러분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안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입안합니다.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에 대응해서 입안의 제한이라고 해서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지만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28회 나왔던 주제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지구단 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겁나 길어서 뭔지도 몰라. 이런 것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논리 구조를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게 되면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해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분명히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단 계획이라는 개념도 어떤 특정한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공장 많이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28회에 나왔던 거 기반 시설 겁나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요 쭉 구성하다가 29회 때 나왔던 30회 때 나왔던 주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바로 이런 입안 제한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계속 단순함기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5분의 4고요.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29회 때, 30회 때, 다시 31회 때 출제할 때 또 5분의 4, 3분의 2 기형, 니은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들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험생들은 거의 뭐 개돼지 수준이야. 똑같은 거 내도 그냥 겁나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느라고 놓죠. 그리고 출제위원이 약간 또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출제할 포인트, 자, 국제도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 가면 도포 파는 가게가 있다 해서 뭔 개소리냐 라고 했을 때 국토계획법상은 제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사실 도시개발법은 포함되어 있고 제외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나중에 출제 포인트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뭐가 제외냐라고 했을 때 동의 얻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 자, 5분의 4 이상 총수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한을 함에 있어서 자, 국공유지 면적은 다 제외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는 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도시개발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거기서 지금 겁나 중요하게 한 8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는 맞게 해주고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냐 제외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낼 거 다 내버렸거든. 그럼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바로 국제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미안해요. 그 교재에다 다 밑줄을 그어놔가지고 도대체 색칠을 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 계속 쳐다보시면 돼. 계속 같이 외우고 가시는 거야. 자, 좀 시간 있으면 시킬 텐데 귀찮아 갖고 생략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또 입안의 절차 생략 나와 있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끄트머리 보니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시험에 2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점점점 생략할 수 있다. 다오른편 이렇게 가시고요.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오지라고 하는 거. 자, 5년 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했을 때 또는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당연히 아까 기본계획 파트랑 똑같이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경미한 상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구 단위계획, 우는 들어가면 다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지, 겁나 빨라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 기술도 뭐가 돼? 겁나 빠른 거 오지라고 하는 거. 5G 아닙니다. 그래서 5G 이렇게 할 때 얘기했던 사람은 대선에서 떨어졌고요. 오지 했던 사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G 아니고 6G 하시게 되면
되면 다음 우리 대권이 육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겁나 무식하게 자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요요요 입안 절차 생략해서 써 오지라고 하는 거 다 넣어야 되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지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자 지금 환경성 컨트롤 생략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과거 나왔던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4개를 지구단객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서 하나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그 아이를 답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무식하게 오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생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생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보실 때 앞에 내용 보시고 지문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 생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대부분의 키워드는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돼. 그냥 앞에서 이걸 읽어갈 때도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 5년 그다음에 지구 단위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게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어가실 때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훨씬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점수 나오는 게 장땡이야. 근데 대부분이 시험 볼 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앞에서도 읽기 시작해. 그럼 뒤집니다. 몇 년을 공부해도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내가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 몇 년째 한다니까. 게다가 열심히까지. 누구처럼 시험철 되게 되면 한 3개월 남겨놓고 또 한 번 또 시작을 해볼까 이런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꾸준히 묵묵히 근데 4년 동안 떨어져. 이게 무슨 6년제 의과대학 대학원입니까?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실력 겁나 좋아. 선생님 뭔 얘기하다 삑소리 나면 바로 삑삑 손들고 틀렸다고 너 틀렸다고 이 지랄을 해. 나는 증을 땄는데 그 인간은 증을 못 땄어. 그래서 요는 한 4년쯤 되게 되면 심지어 가르치려고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법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가소롭게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지랄을 22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겨워서 배워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모듈이들이 겁나 많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입안의 절차 생략 오지 이거 엿먹으라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패턴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약간 찍는다는 컨셉 갖고 유지하셔야 되고요. 도시공 관리계 결정이라고 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근데 여러분 자료에다가 제가 아예 풀어놔버렸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뭐가 된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통째로 외우시라고 용도지 구역, 개, 시, 수, 도, 입 중에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외워두시라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누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요.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로 삼았었죠. 국토부 장관 입안은 관리계획,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겁나 긴 시가화 조정 구역. 대충 보셔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걸 내지 않으면 출제 오류기 때문에 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나의 만을 만들게 되면 직접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게 28회, 29회 때 구성할 때 겁나 길어. 막 써놓고 끄트머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앞을 보시면 안 되고 제일 뒤쪽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 이런 식의 표현들. 앞에 수식어가 엄청 깁니다. 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데서 구질구질하게 써놔? 그럼 읽다 보면 멘붕 빠져요. 끄트머리 모든 시험 문제 포인트는 끄트머리 있으니까 무조건 끄트머리로 가셔야 돼. 자, 근데 아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니까 앞에서 또박또박 읽어버리니까 중간에 막히는 것들을 개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가 결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자연, 공원구역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떻다? 해수부 장관. 입지규제처 해수부 장관. 뒤에 보겠지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 시장으로서 제외라고 해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안 하는 것까지 해석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주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출제는 뭘 출제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누가 상상을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복덕방 시험도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수험생들은 고시하듯이 뒤이게 공부하니까 뒤져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일 특이한 거죠. 다 어디가 됐든 간에 다 다음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문제 내주면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입니다. 항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겠고요.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과정 다 생략하시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어떻다? 신고해야. 시가화 조정구역 뜬 뭐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출제할 때는 이런 식이야.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를 받아야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없이 자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이런 식의 용어들 3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이유도 따지 마시고 자 시가화 조정구역 등 뭐야 신고해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요 특히 용도구역 관련해서는 기득권 보호받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시가화 조정구역만 출제 포인트. 사실 개발 제한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일정한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지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게 시가화 조정구역 등 뭐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 봤던 주제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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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지난번 29회 때인가 나왔던 질문에 그 28회인가 28회구나. 그때 도지사 싸가지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삐져버려요. 그 싸가지 없이 밑에 있는 놈이 바로 맞짱 뜨게 되면 해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셔야 돼. 전체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조정을 싫으면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절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읽으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같은 다 빼버리고 싶은데 나중에 궁금해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에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국토용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 잠시 끊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부터 다시 쟁점을 보겠습니다.